자, 고3은 기존에 하던 거 우리가 앞에 패러프레이징 한 거 복습 좀 하고 나서 오늘 복습 좀 하고 나서 뒤를 나갈 텐데 뒤에 오늘 아마 한 문제 정도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서 시간을 보고 좀 결정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앞에 한데 복습을 좀 하고 할 텐데 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빈칸 추론하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은 빈칸은 찾는데 요즘은 트렌디한 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같은 문장을 매우 치밀하게 패러프레이징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수능 과정 풀면서 많이 틀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아서 질문을 하시면 수업 시간에 그거를 해결하도록 할게요. 왜 틀렸는지, 뭐 때문에 틀렸는지 이런 것까지 자,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하기로 해봅시다. 그리고 쌤이 한 대서 지금 복습하는 부분은 구조만 보시는데 여기 지금 빈칸을 할 때 이게 결국은 자물쇠 문장이잖아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키 문장이 여기 있다 이렇게 찾을 때 이 문장은 조금 독특하지만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영어의 주어를 꼭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문제를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을 찾아서 패러프레이징을 해라. 패러프레이징을 해라. 이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 이 문장에서도 결국을 보시면 여기 지금 to be actually 하고 여기가 형용사 자리잖아. 비동사 뒤니까 뭐뭐해진다는 것은 is 이게 동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전치사 지금 to가 와다 그랬지. 뭐에 대해서 빈칸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하다 하고 나서 이 밑에 키가 되는 문장에 보시면 이 사회는 봐봐 너무 많이 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즉 이게 빈칸 설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to가 나와 있죠 지금. 그 다음에 뒤에가 또 같단 말이야 지금. 환호하는 군중이든 퍼블릭 오피니언이든 대중이 가진 의견, 즉 타인들이 가진 의견이 똑같기 때문에 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 그러면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do not bow too much였다. 너무 많이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많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1, 2, 3, 4에 보시면 여기서 대중의 의견, 환호하는 군중에게 너무 많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이 답이 뭐였어? 기억나죠? indifferent였다는 거예요. 아,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는다는 것,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 즉 덜 관심을 가지는 것, 무관심한 것, 이게 답이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구조 연습을 일단은 계속 할 거야.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단계에서의 영어 공부나 전부 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 두 번째 했던 것은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해석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보시면 네모의 결과 뭐가 피곤함이라는 것은 네모의 결과다라고 했잖아. 피곤함이라는 것은 네모의 결과다. 예를 볼까? 지금 여기 the result of 빈칸이잖아. 빈칸의 결과. 그럼 예를 볼까? brought on by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즉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얘기죠. 그럼 스트레스는 뭐와 같다는 얘기야? 스트레스는 당연히 tiredness와 같이 패러프레이징이 있고 the result of는 brought on b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 여러분 당연히 worrying too much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빈칸이 worrying too much였고 이게 지금 어구가 전치사니까 그래서 명사으로 anxiety 근심, 걱정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얘는 실제로 1, 2, 3, 4, 5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warring too much까지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 답을 찾아내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됐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물고기의 비늘의 스케일, 비늘의 네모는 환경이 얼마나 하시, 힘든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고 앞쪽에는 좀 거친 환경, 반면에 뒤쪽에는 좀 덜 거친 환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거친 환경에서는 터프하고 부드러운 환경에서는 소프트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소프트하고 터프한 정도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어. 그래서 터프니스나 소프트니스가 답이었단 말이야. 그건 더 얘기를 해볼게. 자, 얘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얘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앞뒤 문장이 지금 다 잘려나가서 그런데 얘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줄게. master라는 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없지만 servant가 있어. servant가 하인이라는 뜻인데 이걸 예전의 정치 상황에 빗대 얘기하면 얘가 왕일 테고 얘가 신하겠죠. 그래서 신하도 servant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 사이에 관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문장도 보시면 뒤에 보면 master가 주어로 나오죠. 그러면 이 빈칸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봐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master가 requires your services. 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 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마스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관계냐? 그러면 의존하는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dependency였다고. dependency였단 말이야. 물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쌤이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간단하게 빈칸이 있고 마스터가 너의 서비스를 요구해. 그럼 그 관계는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servant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럼 얘가 지금 얘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을 보시면 이놈이 이놈을 마음대로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이 servant의 입장은 뭐냐? 이 관계에서 봐. master와 servant의 관계, master의 입장은 의존을 하고 있고, 그러면 servant의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고전적인 케이스 경우인데 이 servant가 왕에 대해서 갖는 고전적인 관계란 말이야. 근데 이때 사실 이 글에서는 이 후가 servant예요. 이 servant가 실제로 왕을 뭐 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럼 봐. 얘가 얘한테 의존적이라서 얘를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왕을 뭐 할 수 있냐?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컨트롤즈가 답이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얘를 지금 많이 압축해서 앞뒤를 잘라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훈련한다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압축해서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야. 마스터와 서번트의 관계. 아하, 그러면 마스터는 네모의 관계예요? 의존을 하는 관계고, 그럼 서번트는 결국 왕이 마음대로 날 자를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왕을 거꾸로 조정하는 힘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대하는 시골 사람들이야. 시골 사람 생활이 힘들지만 또한 평화롭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빈칸이 지금 어디 있니? 빈칸 여기 있단 말이야? 이건 다음 문제인데요. 빈칸이 여기네요. 여기. 빈칸이 여기인데. 다시. 시골의 삶은 demanding. 기억나지? demanding, challenging, trying 하면 힘든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힘들지만 굉장히 평화로워서 스트레스가 없어. 그래서 네모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읽어보시면 시골 생활인데요. life를 prolong 늘려주기도 하고 장수하게 만들기도 하고 add 증가시켜 시골 삶의 즐거움을 증가시켜 as well 또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어쨌든 시골의 삶인데 여기까지 추론하는 건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시골 생활이 답이야. 이 글을 읽어보면 여기까지 그냥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정답 외의 것을 고르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게 이유가 뭐냐면
시골 생활에 대한 자신의 특정한 경험이나 자기 할머니, 자기 할아버지의 시골집을 생각하면 답을 못 찾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골 생활이 위에 전제로 나와 있다. 찾는다 그러잖아. 찾는다. 시골 생활에 가진 특징. 힘들대. 뭐 농사 때문에 힘들 수 있겠죠. 아니면 또한 평화로. 이 두 개를 더해서 답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자기가 가진 시골 생활에 대한 개념을 여기 넣는 순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은 hard work and minimal worries였다고. hard work, demanding을 표현하는 거죠. hard work. 힘은 들지만 peaceful, 평화로워, 이게 minimal worries였다고. 이게 스트레스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이 hard work and minimal worries 외의 것이 실제로 이 글에 언급되지 않은 우리의 상식 속에 있는 시골 생활의 장점들이 1, 2, 3, 4, 5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많이 틀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사실 이거 한 문제만 할 건데요. 이 문제가 3학년 2018년 9월 모의고사 32번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하나만 해도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법 설명 간단한 거 하고 합쳐서 이걸 해볼게요. 봐봐.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few라는 단어입니다. few하고 little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부정하고 취급한다는 거 이해하시죠? 선생님이 좀 압축해서 설명할게. 자, few는 일단 부정어구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few를 형용사, little도 형용사로 알고 있는 애들이 많죠. few나 little는 부정어구가 아니에요. 조금 있는 거고 few나 little는 부정어구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이 뒤에다가 명사를 이렇게 쓰고 s를 쓴다고. 그럼 얘가 little도 마찬가지고 few도 마찬가지고 형용사처럼 역할을 해요. 이런 명사는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 뒤에 나오면 동사 부정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거기까지 인정해 줄게. 거기까지 애들이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few라는 것이 이렇게 쓰이면 형용사를 쓰인 거죠. s도 써야 되고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를 쓰시니까. 자, 여기가 좀 괄호를 쳐놨잖아요. 그래서 few 자체가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 명사로 쓰일 수 있다. few 자체. little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he has little. 그는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랬더니 few have. few는 복수예요. 여기 봐봐. 명사를 쓰면 s 쓰잖아. few have the right to 부정사 이러면 소수의 사람만이 뭐 할 권리를 가졌다. 근데 few는 부정어구잖아.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few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알겠니? 두 번째는 only when 구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only도 부정어 취급을 합니다. only가 왜 부정어 취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기라고 지금은 안 할게. 근데 only만 나왔다 해서 다 부정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only 명사 아니면 유일한 뭐뭐뭐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보통 다른 식으로 쓸 수 있지만 고등학생인 여러분이 보는 only 구를 부정어로 취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only when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when은 접속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겠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하면 뭐예요? 주어가 동사 할 때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어구가 이렇게 도치되면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땡겨 쓸 수 있잖아. 당연히 문장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주절의 동사 주어를 이렇게 뒤집어 써야지만 된다. 이게 지금 부정어구 도치에 관한 어법이잖아. 부정어구 도치에 관한 어법이란 말이야.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많이 나오는데 얘도 강조하려고 이렇게 썼지만 이 only when 구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한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that 강조 구문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강조 구문 여기다가 only when을 쓰는 거야. only when.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냐? when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놓으면 해석을 하면 당연히 이거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오직 이때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이제 구문은 이해가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얘를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는 일단 됐지. 좋아. 그 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제가 오늘 얘기한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오답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자 비록 갑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마 뺄게요. 이렇게 빼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numerous identities 수없이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나는 우리 집에 딸, 회사에 나가면 뭐 대리, 어디 가면 친구로서의 친한 친구 누구의 친구로서 이렇게 많은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죠. 교회 나가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회적 어떤 입장에 취하면 거기에 맞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겠지.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ncluding 뭐를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을 포함해서 여기서 무슬림이 이슬람 교도들인데 당연히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됐지? 자, few of these are politically salient at any moment 이렇게 돼 있을 때 학생들이 여기서 얘를 너무 뭉뚱그려서 해석을 하면서 오답들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사가 아잖아. 지금 여기는 이 문장이 중요하니까 색깔을 좀 다른 거서 동사가 아죠. 복수명사가 주어잖아. 그럼 these가 주어? 아니죠. these는 전명구잖아. 그러면 few가 주어죠. 그러면 이건 일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부정어구잖아. 됐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알리언트 밑에 별표로 답을 줬어요. 명확하게 드러내는 이런 뜻이에요. 제알리언트가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알리언트 이러면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정치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난다. 정치적으로 별로 안 중요해서 뺄게요. 자 이제 이해됐지? 제알리언트 이러면 명백하게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여기 어부 있잖아. 자 여기가 숫자가 일부가 나오면 어부는 중에서입니다. 그럼 어부 these가 뭐게? these는 앞문장에 나온 명사를 받은 대명사겠지. 그러니까 these가 뭐냐? 그러면 identities잖아. 정체성 이러한 것들 these identities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these가 정체성들이죠. 정체성들 중에서 아니 일부인데 이게 부정어구잖아. 정체성들 중에 일부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해돼?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봐,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들 중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거의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있기 때문에 노는 못 쓰고 부정하고 few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 문장을 일단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여기가 이해가 되는데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굉장히 독특한 문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봐라. 이제 이쪽으로 와서 봐. few라는 얘기가 주어인 명사로 쓰였고 부정어구야. 그러면 salient 이러면 salient 그렇죠? salient 이러면 드러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가 명사인데 뭐 중에? 정체성이 많은데 그 중에 드러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냐? 근데 여기 왜 no를 안 썼을까? 드러나는 것이 아예 없다. 이러면 있기 때문에 안 썼겠지. 이거 안 썼잖아 지금. 한 번이라도 있겠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말을 들어. 내가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평소에 거의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언제? 예를 들면 설날 할까? 설날 하루만 딱 한 번 목욕을 해. 그러면 나는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 맞아? 딱 설날 한 번 하니까 365일 동안 딱 한 번 하니까. 그러면 나는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설날 그 한 번 때문에 노 목욕을 못 써요. few 목욕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니? 노 목욕을 못 쓴다. 왜? 딱 한 번 하니까. 이해돼서 여기까지? 봐. 나는 목욕을 하지 않아. 이랬어. 나는 목욕을 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few나 little을 썼어. 내가 few를 썼어. 나는 목욕을 하지 않아. 나는 목욕을 하지 않아. 하지만 한 번 하지. 그거를 only when을 썼다고 생각해. 요때만 이렇게 됐냐? 요때만 한 번이잖아. 한 번 이렇게. 그리고 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it is that으로 강조를 했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 봐봐. 나는 목욕을 하지 않아. 하지만 아주 안 하지는 않아. 1년에 한 번 해. 그래서 few를 썼다고 생각해. 언제 하는 거야? 오직 이때만 하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웃기는 거고 재밌는 건데, 여기가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라면 선생님 얘기는 여기가 설날이지. 설날. 오직 이해돼? 오직 설날인 때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that에 들어갈 건 뭘까? 그럼 얘가 지금 강조된 거잖아. 오직 설날만. 다시 해봐. 나는 목욕을 하잖아. 한 번 하지. 온리면 설날만 뭘 해?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이 뭐야? 쌤 말 잘 들어. 나는 목욕을 한다. 맞아? 나는 목욕을 한다. 다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목욕을 원래 하지 않아. 그래서 few를 쓴 거예요. 부정어니까. 근데 한 번 하죠. 설날, 오직 설날만 강조를 한 거야. 오직 설날만.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나는 목욕을 한다 그랬죠. 이 나머지는 다 안 해. 그러니까 부정어 공간이야. 여기까지 이해했냐? 그럼 저 문장으로 다시. 이 문장이 웃기는 문장이야. 이 첫 문장이 뭐였니? 정체성 중 거의 어떤 것도 분명하게 지아렘차지 않아.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 나타나지 않는다가 첫 문장이에요. 근데 아예 안 나타나는 건 아니야. 나타날 때도 있으니까 few를 쓴 거잖아. 정체성들 중에 나타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어느 순간. 근데 이게 전혀 안 나타난다면 no를 쓰면 되는데 굳이 few를 썼어. 그러면 나타날 때가 있겠지. 그게 뭐야? 여기 있잖아. only when. 오직 이때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that이 있어요. 그럼 봐. It is that. 강조 부분에다가 only when을 이렇게 쭉 쓴 거야. 쭉. 오직 이때만. that never.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뭐냐? 이 문제를 실제 풀었던 이제 재작년에 너희 선배들은 이 문제가 뭘 묻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쌤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이제 끝내도 돼. 거의 이해했어. 봐.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아. 근데 전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나타난대. 그래서 오직 이때만 강조로 it is를 이렇게 쓴 거야. it is that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알겠어 이제.
이때만 뭐 한다고? 정체성이 드러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냐? 쌤 말을 잘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라면 생각을 해봐. 여기를 내야겠어? 여기를 내야겠어? 당연히 별표를 내야지. 내 문장의 구조를 봐. 정체성 중 어떤 것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오직 이때만이 정체성이 드러난대. 그리고 실제로 이 글의 아래쪽은 전부 요 only when 이럴 때가 어떨 때냐만 하고 내용이 끝까지 다 설명해요. 그렇게. 그러면 미친 선생이 아니라면 여기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그래서 이 밑에를 보고 이 밑에 지금 어떨 때만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이럴 때 드러난다고 글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얘를 갖다 이렇게 쓰는 거를 학생들한테 문제를 내는 게 정상적인 선생님 거 아니니? 근데 이 문제 이게 지금 9월 문제니까 교과평 문제잖아. 이 교과평 문제를 낸 선생은 미친 건지 모르겠으나 여기를 문제를 낸 거예요. 물론 이거 1, 2, 3, 4, 5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여기를 맞추는 건 쉽다는 거지. 쌤 말을 들어봐. 정체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한두 번 드러난대. 오직 이때만 하고 이 that 하고 강조하고 얘는 적어놨어요. that 뒤를 빈칸을 낸 거야. 생각을 해봐. 정체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하지만 이때만 내버려.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답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주어였어요. 1, 2, 3, 4, 5 중에 identity로 시작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답이 identity, assumes, important가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뒤에 문제를 실행했을 때 볼 텐데 쌤이 오늘 이 문제 하나만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한 이유가 내가 여러분한테 요즘 수능에 가는 트렌드를 주고 싶은데 요즘 수능에 가는 트렌드는 다 이런 식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런 문제가 한두 개씩 이거는 다른 내용이나 영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이런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로직 자체만 보는 거예요. 정말로 로직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빈칸에 로직을 알고 있는잖아. 다시 봐봐. 정체성 중에 드러나는 게 거의 없어? 이때만 내보래. 정체성이 드러난다 아니야. 이거를 내는 선생님이 병신이라서 낸 게 아니라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정말로 아이들이 로지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문제가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의 선생님 같으면 여기를 내야 됩니다. only when 뒤에 여기를 빈칸으로 내야 된다고. 왜? 그래야지 아래 글을 보고 여기를 채우라고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 글은 정말 희한한 문제예요. 근데 의외로 요즘 이런 문제가 교과편 문제는 몇 문제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기 써놨잖아.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실제 답이 identity assume을 몰라서 틀린 새끼들도 있을 수 있어. 취한다, importance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주어 같은 거, 주어가.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정체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이때만 정체성 드러난다. 그래서 얘만 찾아도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찍어놓고 뒤에는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빨리 찍을 테니까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적어도 6문제 이상씩 수능 완성이 쭉쭉 나가야 되고 거기서 많이 틀린 거나 이런 것은 쭉 모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실제로 질문을 하셔서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